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방송이긴 하지만 오늘은 미국이 10월에 안간힘을 쓰면서 유동성의 배를 띄워야 할 절박한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토버로 사실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많이 오른다 해서 부르는 말인데 현실이 녹록치 않은 운명 공동체 5명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5분은요. 각 이제 분야의 수장들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분 좋은 상태로 뭐 투표장으로 와야겠죠. 이분들 입장에선 해리스가 당선이 돼야 할 겁니다. 이렇게 오셔야 할 텐데 문제는 아무리 작년에 또는 올해 초에 이번 정권이 잘했다 치더라도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 투표 직전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레 여당의 지지율, 뭐 연말 성과, 나아가 이분들의 연임 여부 등이 흔들흔들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빠른 곳은 지금 10월 6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만 호황으로 이끌어낸 이 요술램프, 뭐 더더욱 뭐 지금 뭐 굉장히 달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더욱 문지를 타이밍이 지금이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이 지금 끝나고 나서 뭐 돈 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돈을 풀어서 효과를 내야 할 이유들을 좀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통령의 토론, TV 토론 결과입니다. 아마 뭐 부통령이니까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언론들이 이제 벤스와 월즈가 뭐 붙었었죠. 근데 벤스, 트럼프 쪽의 부통령 후보죠. 웬만한 언론들이 이제 판정성을 거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는 경합주에 물었더니 벤스가 더 잘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벤스가 공화당 후보 중에 최고다. 그리고 CNN은 이제 그 민주당 쪽 언론이긴 하지만 벤스가 51%, 월즈가 49% 잘했다고 이제 이 토론 끝난 후에 여론조사를 공개했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원래는 사전에도 이걸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하니까 월즈는 54%가 잘할 것 같아. 벤스는 45% 정도가 잘할 것 같아 라고 응답을 했었는데 이 민주당 쪽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무튼 벤스가 뭐 판정성을 거뒀다는 걸 무언에 암시하지 않을까. 뭐 팩트만 좀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 정도만 사실 토론 후에 지지 후보를 바꿨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거 별로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던 곳은 CNN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후보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의미를 좀 낮춰 깎아내려야겠지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요. 굉장히 초접전이란 거 다 아실 겁니다. 벌써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론이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누가 됐든지 특히 뭐 트럼프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전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고 이 차이가 너무 적으니까 나 만족하지 않는다. 불복하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치면 그냥 내전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초접전에서 지금 1% 병합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저는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이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타이밍에 돈을 풀어야 할 두 번째 이유, 항만 파업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항만이 거의 50년 만의 파업으로 지금 연준 금리 경로 먹구름, 파업이 이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요. 2주 연속 지속 시에는 11월 금리 결정 핵심 데이터를 왜곡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자, 지금 50년 만에 파업 시기가 왔는데, 하고 있는데, 11월 6일에서 7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다뤄질 10월의 경제 데이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게 왜곡이 되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2주 뭐 계속 간다. 정부가 나서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그 근로자들은요. 이 파업적인 근로자, 아직은 실직자로 집계가 되지 않지만 길어지면 기업들이 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해고를 해버릴 경우 일자리 감소, 실업률 높아질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이 물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GDP도 아니고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굉장히 이번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정권 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했다 치더라도 가장 말미에 와서 결국 인플레이션 못 잡고 실업률은 높고 이런 상태에서 대선을 맞는다. 대참사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떠나서요. 그냥 이 정권이 이런 인상을 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뭐 돈으로든 어떤 묘책으로든 자산 시장을 업을 시키고 또 B컷 카드를 아껴야겠죠. 0.5% 금리 인하는요. 흔한 카드가 아닙니다. 아껴놔야 되고요. 이거 쓰면 쓸수록 이 페드에서는 쓸 카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를 낮춘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항만 잡고 있으면 막 인플레 올라가고 실업률 높아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돈을 풀어야 될 이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하고 있느냐 하시겠지만 서서히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올해부터요, 한 8개월 동안 보면 일본 투자자들의 행보를 보시면 약 2천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뭐 20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자국 국채를 순매수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채를 샀다는 겁니다. 14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 이게 어디서 그럼 돈이 났을까요? 해외 채권 매수를 줄이고 해외 주식을 줄여서 그 돈이 지금 일본으로 넘어오고 있다. 자국 내 자산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최고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 아직도 들고 있고요. 뭐 호주 채권도 들고 있고 그냥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주식의 1에서 2%를 보유할 정도로 이 일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게 회수된다. 미국 국채도 팔고 미국 주식도 판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뭐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시바라는 총리가 당선이 뭐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날에 일본 주식이 한 5%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관 검색어 치다 깜짝 놀랐는데요. 네이버에서 치면 이시바 치면요. 금리 인상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매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사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미국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했는데 사실 더 있거든요.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정부가 통제를 하지 못한 게 됩니다. 사실 뭐 2022년도였나요? 그때도 이제 에너지 뭐 안보 문제 하면서 지켜줄게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뭐 대접도 못 받고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평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자기 말을 워낙 안 드니까 그 이스라엘 총리한테 닭똥집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한 말이라. 이런 단어를 쓰면서 바이든이 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유가도 높이고 주식은 떨어뜨리니까 지금 정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0월 2일자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홍콩에도 중국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업종이 무려 47%가 올라갔고요. 중개업 업종도 3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국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부동산인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 굉장히 이게 미국인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B컷 하더니 중국만 재미 보게 만드네. 아우 짜증나 이번 정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타이밍에 뭔가 묘책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그게 10월인 거죠. 이제 뭐 그 뒤에 나와서 뭘 해봤자 대선은 이미 끝난 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묘책을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마침 미국의 정부는 10월부터 미국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10월부터 한 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초에는 조금 뭐 미적거리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행동을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중순 즈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재무부 잔고가 항상
제출을 하죠. 그래서 3쿼터의 잔고는 뭐 예를 들면 8,500억 불 정도 가져가겠다. 근데 4쿼터의 잔고 목표도 나왔어요. 약 7천억 달러 정도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4쿼터 빼기 3쿼터 하면 이제 4쿼터에 쓸 지출 분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1,5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재무부 잔고를 통해서 뭐 조기 지출을 하든지 여러 가지 묘책으로 이 돈을 풀어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또 묘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이 업토벌을 올려놓을까? 정확히는요, 그냥 업토벌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월이 확률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뭐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10월을 업토벌로 만들지 않으면 이 5명의 연말 실적, 성과급, 뭐 명예, 취업 여부 등은 꽤나 불투명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어떤 묘수를 통해서 자산시장을 올려놓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